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 일은 무조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왔어, 이제 시작해야 돼, 바로 안돼 안돼. 작년에 한 번 칭찬받을 거 올해는 3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호박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6월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너무 더워. 진짜 더워요. 7월, 8월은 더 더울까요? 당연히 더 덥겠죠. 이것도 점이야? 당연히 덥겠죠. 진짜 더울 거야. 네, 왜냐면은 올해 벌써 6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엔 더위가 좀 일찍 찾아왔어요.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구군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선생님? 구군에 뭐 병원이 아니니까 불에. 근데 우리가 매년 그러잖아. 매년 올해는 춥다, 올해는 더 덥다. 이 매년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구군도 구군이지만 제가 봤을 때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말 또 선생님께서 우리 연초에 찍었던 구군예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네. 어찌 보면 조금 이제 대통령이 머리 아플 일이 생겼고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가 네네. 거의 다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원년 우리 하반기 말띠 운세입니다. 오늘은 나이 하나 찝어서 보는 게 아니고 말띠. 말띠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 것들이 느껴지실까요? 말띠분들,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제가 이 12지간 중에 이 3가지 띠를 뽑으란다면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띠가 말띠이다. 그러셨나요? 기억 안 나? 네. 그렇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띠 분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띠 분들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인간관계라 그러지. 인간관계, 유대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말띠 분들은 뒤로 내빼는 게 없어. 예를 들어 뭐 조금 우리가 내숭 떤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뭔가 내숭 떨고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뒤로 내빼거나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뭐 아까 뒤가 다르지 않고 똑같고 이거는. 특히 그냥 뭐 사회생활 했을 때 제가 그냥 보는 견해로 뭔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적합적인 인물들이 말띠분들이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띠인데 장점이 아주 많아요. 뭔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되게 활달하시고 뭔가 사회에서 포용력도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특히 뭔가를 일 하나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추진력이라든지 뭔가 행동력 하나는 말띠분들이 조금 이렇게 12지간 중에 1, 2위를 다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반면에 단점도 있겠지. 네. 우리가 이 말띠분들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행동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정말 좋아요. 스타트를 했을 때 남들보다 이렇게 불려내는 성과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도 자수성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목표 하나를 잡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남들보다 성장률이 거의 한 몇 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데 이 말띠들이 반대로 단점이 오래 가지를 못해. 금방 쉽게 질려버려.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다. 네. 그게 조금 탈바꿈이 된 게 말띠분들이지. 이분들은 시작은 창대해. 네, 시작은 창대한데 이 끝이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흥미를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산만해지고 뭔가 집중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일도 그렇잖아. 뭔가 내가 시작을 했을 때 뭔가 창대하게 되게 크게 근사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뭔가 이 일에 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 일이 아닌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 또 빈 마구간이 요란하다 그러나 빈극에 요란하다고 그러잖아. 이상하게 이놈 저놈 손이 다 타있고 나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말띠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유독 계시더라고요. 그럼 좀 시작하고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었던 거네요, 근데.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집중을 못한다 그러잖아. 돌아왔지. 끝이 시작이 창대했으니 얼마나 남들 보는 이목에는 얼마나 가진 게 많겠어. 당연히 시작이 좋았으니 내 손에 가진 건 많겠지. 그런데 그걸 지키는 힘이 조금 약해. 말띠분들이 이게 지키는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지.
그럼 그런 건 좀 사주 자체가 약한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말띠분들은 어디 가서 사주 약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해요. 12주간 중에 진짜 말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훨씬 전 뭐 통일 신라 시대 쪽으로 올라만 가더라도 왕이 밑에 우리 부하들한테 뭔가를 하사를 할 때 가장 큰 게 뭐야? 큰 명말을 우리가 하사를 하잖아. 그만큼 이 말에 대한 전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물 말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띠에 있어서도 말띠들은 그냥 사주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이 사주 안에 간을 먼저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든 지금이들 보면 내가 머리에 관을 쓴다 그러잖아. 그렇죠. 관직에 있다. 그렇죠. 뭐. 관직에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지. 이 관 자체가 내 사주에 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한 분들은 아닌데 이 욱하는 성격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포용력 때문에 그 반면에 오지랖도 넓은 거지.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조금 무색하다고 하면 뭔가 하여튼 조금 가면 갈수록 정신이 산만해져.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뭐 신라시대 때로 올라가면 우리가 천리마, 적토마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 그 정도로 뭔가를 시작할 때 추진력 있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 막 끝도 좋은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끝이 많이 흐지부지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럼 이분들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기대해봐도 좋은 운, 좀 좋아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상반기에 찍었을 때 이분들한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예. 준비를 조금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발점을 이제 좀 겨냥하면서 조금 기다리시라 했는데 그 때가 왔어요. 때가 왔다. 때가 왔어. 이제는 내가 아니말로 학문을 펼치든 사업을 펼치든 뭔가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든 뭐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어. 이거를 시작할 때는 왔어. 때가 왔어요. 나는 그냥 때가 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왜? 이 말띠 분들 자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남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날 이렇게 하고 이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목표 계획이란 거 있잖아. 이분들은 좀 이걸 뭐라 그러지? 바로 막 즉흥적으로. 즉흥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면 될 일은 무조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때가 왔어. 이제 시작해야 돼. 바로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워밍업. 시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천히 앞뒤 양옆 잘 재어보고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 됐다가 파란불이 켜졌어. 그러면 그러잖아. 3초 세하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딱 그것만 조금 중요시하면 될 것 같아. 유념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만큼 그럼 좀 때가 왔다는 건 이 운기 자체는 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받쳐줘요. 받쳐지는데 이게 내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걸 떠나서 내가 직장인들이라도 그래. 직장을 계속 똑같은 직장을 1년 365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좋아져봤자 뭐가 더 좋아지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1년 365일 같은 사업체만 운영을 하는데 뭐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 직장분들은 승진이 아니더라도 내 성과율이 좋을 수도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운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꼭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월급, 연봉이 올라야지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직장인들은 이 마음에 이 힘의 품은 뭔가 좀 울기화기가 많잖아. 뭐 항상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은 내가 작은 일인데도 작년에 한 번 칭찬받을 거 올해는 3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뭐야? 사기가 복돋아지니까는 뭔가 일의 승률도 더 좋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기가 조금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냥 항상 같은 사업체 안에서 같은 거래처와 같은 명목적인 일만 한다 하더라도 몰라 이 사업체가 또 다른 사업체를 또 끄집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인연이 다른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다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고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항상 그 운이라는 거는 내 속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운이에요. 같은 일을 같은 세 걸음을 가더라도 오늘은 다리가 아팠으면 내일은 이제 운이 좋아지는 날이야. 그럼 내일은 3걸음을 걸었던 걸 5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나는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좀 이분들은 하반기에 또 좀 새로운 이런 그렇죠. 기회들도 좀 찾아오는 거네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숨겨진 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같은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저번 달에는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위 사람들과 나와에 대한 그런 잘했어 이런 느낌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같은 일을 했는데도 심지어 저번보다 일을 덜 했는데도 뭔가 성과는 되게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도 조금 횡재라고 봐야 되나요, 선생님? 횡재죠. 왜 나는 조금 답답해. 네. 왜냐면 도대체 나는 운이 뭐예요? 나는 운이 언제 와요? 라는데 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큰 운만 봐서 꼭 로또 걸려야지만 횡재운인가? 그러면 이런 유튜브 찍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 운이란 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진짜 아픈 사람들 얘기 못 들어봤죠. 그 다음날 눈 뜨는 게 복이었고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해. 운이라고 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대운이다. 이제 올해부터 무조건 잘 돼. 이래가지고 막 멀리서 찾지 말고 발 앞에서 찾아요. 그래야지 진짜 내가 운을 맞이할 때가 되면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근데 이제 운이 좀 내 삶 속에 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 또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조금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지금 내가 뭐 운이 좀 발동하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내 생각에 그래. 신점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자기들 성향인 것 같아. 본인들 각가지마다 성향. 근데 내가 무당으로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냐? 말띠들 자체가 화가 많아. 네. 화가 너무 많아. 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개개마다 달라서 몰라.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뭐 알아봐야 알지. 근데 그래도 내가 어찌됐든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말띠 자체 분들이 이 내 몸에 내 속에 화가 많아.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화가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연을 만났으니 얼마나 더 이렇게 좀 울뚝불뚝 하겠어. 그런 분들은 좋아. 해외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던지 예. 해외 여행이 아니면 국내라도 좀 다녀오시든지. 또 꼭 그런 분들이 있다. 저는 해외 나갈 일이 그게 뭐 해외를 못 나가고요. 제가 뭐 국내 그거 그럼 동네라도 산책을 주 7회 일주일 동안 항상 하세요. 좀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같은 동네지만 내가 사는 근처지만 아 나 저기 한번 갔다 오면 시원해 라는 데 있잖아. 예. 굳이 종교가 있는 교회 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디 동네 언덕이라도 되고 집 가까운 바다라도 되고 그냥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하나의 개운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다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라든지 효과가 올 거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조금 본인의 이 운 자체를 바꾸는 방법인 거잖아요. 개운법이 말 그대로. 그쪽 이분들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런 운이 좀 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올해는 해외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조금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집에서 내 동네라도 동쪽을 바라보고 어디 내가 조금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녀보시라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반대로 말띠분들이 그래도 하반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조심해라 라는 게 있다면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화병. 화가 너무 많다. 진짜 화병. 이게 말띠분들 특성상으로 보면 다 좋아 보여. 네. 뭐 말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뭔가 유대관계도 좋고 사회생활 만렙이고 막 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풀지 못하는 이 화가 좀 진저리에 응어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를 풀으셔야 돼요. 이게 안 풀리면요 하나만 해요. 진짜 어디 가서 돈 10만 원 부적 쓰고 돈 1,000만 원 굿하는 것보다 내 몸이 먼저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온 몸에 화가 가득하니까는 내가 어딜 가더라도 잘 되던 일도 뭔가 콧바트려지고 그렇단 말이야. 결론을 짓자면 올해 좋아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뭔가 내가 결실을 맺는다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조금 수월하게 일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나와. 그런데 내가 정화가 돼야 돼. 어떻게? 내 몸이 조금 유해져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러려면 우리 동쪽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동해바다라든지 동쪽으로 제가 가라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가서 바람 한번 쐬시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동네에서라도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또 좋은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개운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우리 호박만신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